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화면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녹화가 되고 있고요.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얼굴이 나오거나 또 이름이나 실명이 거론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 정도는 이제 공개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고요. 댓글창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교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하셨고요. 지금 나오지 않나? 네, 지금 나옵니다. 응, 응. 또, 어, 그, 어머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복학을 원하고 졸업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입니다. 부모로서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강의에서 치료 재활 리커버리에서 리커버리의 그런 관심인 본인이 원하는 삶,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 욕구 충족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그 아들의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도와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네. 정도 들어서는 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뭐 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상황을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음, 문제네요. 예, 네, 예, 저희 아들이 올 초에 이제 복학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학교를 지금 휴학계로 해서 쉬고 있거든요. 예. 이어폰 그래서 말고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 게 소리가 덜 울려요. 음, 듣기시나요? 네. 아,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단은 한 학기만 쉬라고 해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이제 저희 아빠나 저는 아빠는 지금도 계속 학교는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학교를 생각해보자, 좀 더 쉬운 학교를 생각을 해보자 이러고 있는데 애는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네. 아빠는 왜 딴 학교 알아보자 하시는 건가요? 일단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예, 교수이고 뭐 친구들이고 안 좋은 생각이 있지 않겠냐. 굳이 네가 거기 가서 뭐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학교를 굳이 졸업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 저는 근데 지가 원하니까 음, 한번 도전을. 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자세하게 의논을 해야 되지만 큰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진로와 관계된 문제는 항상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학교를. 지가 다니고 싶다 하면은 부모님이 네, 볼 때는 아이고 저 다니려면 고생스러울 텐데 막 망신이 엄청 창피할 텐데 잘못하면 상처받을 텐데 네, 싶어도 지가 가고 싶어 하면 가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가 음, 실제로 뭐 망신스럽고 고생 뭐 등등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재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음, 또 뭐 재발했다가도 또 재발하면 고생은 하죠. 고생은 하지만 또 뭐 몇 달, 길면은 6개월, 1년에 걸쳐서 또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러고 나면 또 지 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보면 물론 이제 애들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뭐 대학 좋은 대학 가겠다고 뭐 육수, 칠수, 팔수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있고 또 학교도 정말 자꾸 그 부모들이 볼 때는 아닌데 자꾸 집착해가지고 학교도 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다니다가 휴학했다 다니다 휴학했다 하면서 10년 세월을 그냥 학교를 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도 포기를 안 하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심정도 이해가 되죠. 뭐 애들이 그래서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드님 걱정을 해서 음,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아주고 싶다고 못 막아줘요. 인생살이에서 지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판단해서 미리 지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걸 미리 막아주고
등등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지나치게 어떤 과잉 보호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온정주의적인 태도죠. 파터널리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모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 판단에 맡겨주지 않고 의사결정권을 지한테 주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의죠. 그런데 지 판단을 못 믿는 거죠. 지를 너무 그러니까 부모의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거기 다닐 필요가 있겠나 라고 이제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그런 방식 자체가 이번 한 번 애가 고생하는 걸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뻔히 저렇게 하면 지가 고생할 거다. 자칫하면 재발한다를 알아도 지가 하려 하면 하라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한테 의사결정권을 맡겨줘야지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학교 문제, 진로 문제 같으면 더더욱 지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내든 못 해내든 지한테 지가 하고 싶다는 대로 맡겨주는 게 맞다. 저는 뭐 지금은 원칙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상황 들어보면은 뭐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간략히 이야기 듣고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지 뜻에 맡겨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나 아빠나 그냥 그래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만 하고 다르게 뭐 저희가 교수님을 찾아뵙고 뭐 학교에 어떻게 그렇게는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은 그냥 지한테 맡겨주면 되는데요. 음, 부모님께서 지금 걱정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냐.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오픈 다이얼로그, 열린 대화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오픈 다이얼로그 접근에서는 우리가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하라 하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지 말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부모님의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애가 대학을 이리 가려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와 무엇이 걱정입니까가 다른데 지금은 누가 이 걱정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빠와 엄마가 이 걱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주체가 아빠와 엄마라는 거예요. 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지를 저 학교에 그냥 그대로 보내도 될까? 이게 나는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그 걱정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지금처럼 제가 그냥 애 뜻에 맡겨 주십시오. 지금 저 애 뜻에 맡겨 주십시오 했는데 그냥 그래 애 뜻에 맡겨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퍽 맡길 수 있으면 저한테 안 찾아오셔도 되죠. 그런데 애 뜻에 맡겨 주십시오 했는데도 도저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그때는 저한테 찾아와서 자세히 의논을 하셔야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원론적으로밖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드시는 생각이나 저도 뭐. 교수님 지금까지 강의 계속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음, 일단 저번에 뭐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러니까 부모 마음에 음, 걱정이 안 음, 왔을 수도 없고 음. 이러니까 그래,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든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후로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그걸 부모님들이 막아주실 길이 없어요. 다시 생기면 또 실수, 또 감당해야지 되고, 그런 것이죠. 그냥 그러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만 보는 하는 대로 지켜봐야지 되죠. 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은 네. 관계만 나빠지고, 자기 자신의 뭐라 그러나 주도적인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훼손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돼요. 원망만 하게 되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지 삶은 지한테 맡겨줘야지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음, 상담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 대학 교수, 학과 교수를 찾아가서 복학과 음, 관련된 그런 음, 상담을 하시겠다는 그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뭐 부모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부모님이 어떤 의사결정 판단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아드님하고 의논할 때에, 그냥 부모님의 생각은 참고가 돼야, 부모님이 판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되면은, 아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학과 교수님 찾아가서 의견 교환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의견 교환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학과 교수님 찾아갔더니 학과 교수님 쪽에서 진짜 뭐 학교 복학 안 시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떤 의논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참고 사항이에요. 학과 교수님이 복학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학과 교수님의 의견이지. 그 의견을 전달만 해주면 끝이죠. 이전에 그 줌에 들어오시던 그 어머님, 음, 음, 그 자제분은 10년 만에 학교를 음, 졸업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또 음, 있습니다. 음. 그 경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문제는 사실은 자세히 다룰라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 학과 교수들이 복학하는 것을 왜 꺼리는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면 너무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오픈해도 될 건지 말 건지가 지금 달려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다 오픈해도 된다 싶으면 뭐 내일이든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오픈을 하시면서 의논을 해주시면 더 저도 의논을 해드리기가 수월하고 그 자세한 사항을 오픈을 안 하고 지금처럼 그냥 이 진로 자기는 학교에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는 그 학교에 그냥 복학하겠다는데 이걸 복학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로서는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죠.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보자면 지 인생은 지한테 맡겨줘야 됩니다. 부모님 걱정 때문에 복학해라 복학하지 말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수님, 말을 죠. 예, 예,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상담 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그러셔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교수님, 저는 오늘 강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말씀해 반갑습니다. 주셔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수님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조금 더 그 이해가 확실히 됐고요. 예, 예,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광의의 치료와 재활과 리커버리가 있는데 대부분의 음, 가정은 치료, 음, 그다음에 재활, 리커버리 요런 단계를 거치더라. 예, 근데 그거는 음,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 예, 결국은 리커버리를 위해서 치료와 재활이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 리커버리라는 게 만족한 삶, 뭐 예, 이거를 위해서 결국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마다 사실은 가족들이 초기 단계 같으면은 사실 그 어떤 그 증상의 경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긴 하지만 예, 예,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를 그 리커버리에 두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이해를 했고요. 결국은 그게 증상의 경감이나 아니면 행복한 삶, 이게 인생 리모델링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일단은 조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교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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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요새
이제 우리 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 아까 저 어머니 뭐 이래 질문도 하시고 그랬지만, 예, 뭐 웬만한 거는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왜냐면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무기력해서 뭐 힘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어젠가 그저께 그 주치의 선생님 만났는데, 뭐 음, 여건이 되면은 외출을 해라. 집에 있으면 무기력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음, 이야기를 듣기는 좀 예, 들었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음. 이제 확실하게 그 시행착오를 다른 어떤 그 부모님보다는 덜 겪고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확신을 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가 있죠. 예, 그래. 안 그러면은 막 이걸 또 단계마다 가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큰 그렇죠. 그림이 일단 나오니까 예, 예, 좀 마음이 많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교수님 어떤 예, 강의를 듣고, 예, 이렇게 크게 보고 가야 되겠구나. 예, 예, 그러시군요. 뭐 지금은 저도 뭐 제가 이제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진 지가 뭐 한 1년이 채 안 되니까 뭐 예, 초반기의 모습인 건 같지만 예, 어쨌든 간에 큰 목표는 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거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김재훈 선생이 뭐 앞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둔 건가? 글 댓글 올려놓은 걸 좀 읽어주시죠. 읽어드려요? 음, 네. 그께서 해주신 그 질문에 대한 교수님 음, 답변으로 이제 큰 원칙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에게 맡겨주어야 한다. 음, 실제로는 이제 당사자가 그 일을 겪으면서 망신스럽고 또 고생스러워서 음,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재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 또 재발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 음, 또다시 회복이 되면 음, 또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음, 부모가 그 미래에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막아주려고 하는 것은 과잉보호를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이제 온정주의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자녀의 판단을 못 믿고 부모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한 번의 경우는 그 어려움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음, 자신의 의사결정에 맡겨줘야 하고요. 그 오픈 다이얼로그 접근에서는 이제 무엇이 걱정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걱정의 주체가 엄마 아빠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음, 그래서 부모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그 향후에는 음, 당사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사자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거나 이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네, 그래, 잘 정리했네요. 좋아요. 정리를 했습니다. 님께서 계속 화면 켜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쓰다가 지금 말았어요. 예? 예, 저희 딸은요, 음, 저게, 단주로 인해서 한 음, 2년 6개월 거의 이제 들어와서 죽자사자 매달려서 이제 단주는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연으로 갔잖아요. 지가 번아웃이 와서 예, 너무 예, 힘들어서.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미 내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이제, 어, 알타리 무 김치를 계속 담고 파김치도 담고 이런 데 음, 대해서 음, 집에만 있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답답했는데 집에 음, 있으면서 이제 살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이만 음, 40이 음, 넘었지 음, 그냥 단주 모임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그게 그게 직장처럼 출퇴근해서 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그리고 다 이제 집안 살림에 하나 관심도 안 보이고 그래서 여자로서 저 생활이 저게 뭔가 하고 꽤나 좀 답답하고 어쩌다 한 번씩 간간히 잔소리는 하고 그랬는데 음,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보이고 음, AA도 오늘 또 나갔어요. 토요일 날 한 번만 이제 사회 보는 봉사 음, 저게 뭐더라 AA 음, 나갔어요. 음, 그래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자주 대화를 시도한 편인데 딸이 뭐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전하려고 또 문 놓고 하고 두드려서 문을 열고 지가 TV 보고 있는데 보니까 뭔 대화를 하는 중에 담배꽁초가 막 수두리 이렇게 이게 책상 위에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가 이게 뭐냐 엄마하고 바깥에서 제가 또 역류성 식도염으로 담배 연기만 맡아도 대번 막 기침이 발작을 하고 감기가 막 들고 이래서 엄마가 담배 피우는 건 도저히 집안에서는 베란다에 나가 피우기는 해도 그래도 베란다에 나가면 막 저가 목이 안 좋아서 나가서 피라 그렇게 한번 난리가 나고 지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흔적도 없이 피우길래 아, 얘가 약속을 잘 지키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얘가 집안에서도 몰래 몰래 피우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끔찍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욱 올라와서 막 야단을 막 쳤어요.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지금 금년이 지금 난리라서 응? 빌딩 같은 데도 금년하게 되면 내쫓는다 그런 거 다 써놓지 않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막 그렇게 혼내키고 와서 이제 내 방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삭힐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화를 삭히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지는 또 그렇게 하면 엄마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또 가만히 있어도 또 제가 대화를 이제 한참 가라앉히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너와 내가 공동 생활인데 이렇게 옆에 사람 피해주면 같이 못 살지 않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막 그랬더니 지 말이 엄마 전에는 담배 연기가 이렇게 막 자욱하게 피면 나오는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뭔 담배로 바꿨대요. 저도 담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 피워가지고. 뭔 바꾸면은 전자담배 비슷한 게 있어서 연기가 그렇게 안 나온대 베란다에서 피워도. 그러니까 엄마 베란다에서 피울게요. 그러는 거야. 아, 베란다에서 피워도 우리가 집을 내놓은 상태라서 방 보러 오고 이러면 담배 냄새 난다 그러고 이게 주인 귀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집이 안 나간다고 우리가 덤태기를 쓸 일이 생기는데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은 담배 연기가 안 나오는 걸 피우게 있대요. 그러면서 사실은 엄마 내가 나가서 피우기에는 여기 저기 담배 피울 여건이 안 돼 있어 갖고 자기는 또 여자다 보니까 내려가서 몇 번 내려가서 피우다 보니까 좀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좀 쑥스러웠나 봐요. 금연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동네가 열악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가 가요. 좀 여자니까 남자들이 거의 그냥 당연하게 나가서 그냥 피우지만 여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피워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히 없으니까 그렇게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냥 베란다에서 창문 열어놓고 피울게요. 내가 담배 연기 지게 전에처럼 안 나니까 그런 걸로 바꿨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러고 치웠는데, 왜 딸은 항상 엄마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렇게 눈속임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점 때문에 그런 점이, 엄마가 이번에만 연결된 게 아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앞에서는 알았다 그러고, 몰래 눈속임으로 그렇게 일 처리를 해갖고, 역전 상황으로 들키게 되면 이제 또 그걸 내놓고 이러는 게 그게 너무 못마땅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될지 저는 잘 몰라요. 엄마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을 많이 내셨던 모양이죠, 뭐.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부모님께서 네, 자녀를 혼을 많이 내면 네, 혼 많이 자녀들이 냈죠. 행동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속이잖아요. 많이 속였죠. 나가서 살면서도 그렇게 음, 술을 먹고 지내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엄마한테 의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나 지금 일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이렇게 빚도 자꾸 전화가고 이러니까 엄마가 해결을 해주고 집에 들어가니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끝장을 볼 때까지 속일 때는 속여가지고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러면 딸 성격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못 살겠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유, 같은 경우에도 이걸 예. 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어머님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거 잘 딸도 문제가 있죠. 생각해야죠. 응, 딸도 응, 딸도 문제가 문제가 있죠. 있죠. 딸도 예. 문제가 있고, 지금 속이 상하는 건 어머님이 속이 상하신 거잖아요. 그 딸은 왜 그렇게 뻔뻔스럽냐고요. 그런 뻔뻔스러운 태도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가.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네. 제가 볼 시설에 가서 살았으니까. 예. 제가 볼 때 따님 같으면 지금 엄청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김치 해줘서 그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너가 이제 해보. 그때 이제 화를 냈지만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뭐 칭찬 엄청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뭐 저기 오늘 A에 가서 멤버들하고 나눠 먹으라. 어저께 김치 하느라고 혼났지 그러면서 저기 빵도 사줄 테니까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 사줄 테니까 나눠 먹으라. 막 이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라고 나 설사병 나서 같이 못 먹는다고 안 사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해라. 그러면서 사준다 그러고 엄청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지한테 양이 차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 어머니께서는 이제 딸이 속였다 싶으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예, 속였다. 그 문제를 저한테 엄마 내가 나가서 피우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자라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피우기에는 남들 보기에 좀 창피하고 지가 그런가 봐요.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마땅히 피울 장소도 없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또 바꿔서 연기 안 나는 걸 피워야 되겠어. 이렇게 나한테 은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지 멋대로 그렇게 해냐고요. 담배 연기를 그렇게 참 저게 담배 꽁초를 그렇게 버리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방 안에 책상 위에 줄줄이 쌓아놓고 있냐고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해야지. 그러네요. 예. 그러네. 그래,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 앞으로는 그 속이는 거 빼고 담배 예. 피우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 집안에 담배 피우게 허용을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 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게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어. 지가 이제 나중에 사건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 환경이 열악해서 여자들이 대놓고 뭐 저게 막 피울 그 거리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피울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지가 창피한 걸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지가 연기 안 나는 걸 피우겠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베란다 문 열어놓고 또 다시 피우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게 잘하셨네요. 전자담배로 예. 따님도 잘하셨고, 따님도 자기가 일반 담배를 피우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나도 하니까 자기도 연기가 막 나니까. 자기도 전자담배로 바꿨으니까 그것도 본인 나름 노력한 거죠. 예, 피해를 안 그래서 주려고 노력한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핵심은 왜 자꾸 속이냐 이거지. 대화로 시도해서 엄마 그거를 뜻대로 안 됐으면 다시 엄마한테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따님이 그게 어렸을 때 혼이 많이 나서 그래요. 이제 예, 맞아. 더 그런 이상 거죠. 혼을 내지 말아야 돼요. 따님이 안 속이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잘못된 행동 같은 걸 보이더라도 화내거나 나무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해 줄 수 있는 건 합의해 주고, 지 의견을 잘 존중해 주고, 그래 되면은 이제 자기도 뭐든지 이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자꾸 혼내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말해봐야 말하면 또 엄마가 화내고 혼낼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죠. 직장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엄마는 꽉 맥혀서 뭐 아니면 또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봤자 또 안 되겠지 이 생각을 했나 보죠. 뭐. 그런가 보네요. 아유, 이거 아주 그냥.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어쨌든. 따님은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엄청 옛날하고 비교하면 지금 엄청 잘하는 거죠. 그래도 말은 나한테 잘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이제 엄마가 자꾸 칭찬해주고 담배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뒤기 혼내도 나한테 반항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또 풀어줬어요. 그래, 엄마가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하다. 거기서 또 한 발짝 나가서 대화 요청을 더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속이는 거는 너무 기분 나쁘다. 방법론을 엄마한테 얘기했어야지. 이럴 것까지는 제가 치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 나도 좀 맹한 게 있는지. 그래서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 엄마하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만 나도 힘들다. 서로 우리 도와가면서 살자. 내가 이랬더니 알았어요. 이러고 치우더라. 그래요. 아유, 그러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께서도 따님 예. 행동에 대해서 이제 화가 좀 덜 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 중요한 문제와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만 잡고 가야 돼요. 사소한 예. 거 하나하나까지 다 고치려 하면 서로 간에 너무 많이 부닥치게 되고 예. 큰 방향만 잡고 가야 돼요. 큰 것만 잡고 가면 나중에 사소한 것들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런 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거는 베이스에 교수님 교육을 받고 알고 있는데 담배 문제는 워낙 큰 문제라 사회성에도 문제잖아요. 지금 바깥에 대문 밖만 나가도 담배 때문에 난리고 아파트 층간에도 담배 베란다에서 피우면 냄새 올라온다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죠. 예. 그래도 따님도 뭐 노력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전자담배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전자담배가 더 비싼 건가요? 나도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건지. 값은 똑같아요. 아, 똑같으면 그걸로 바꿔. 값은 똑같은데 처음에 기계 살 때 기계 사는 돈이 들어가죠. 기계 사는 게 뭐 아, 어떤 기계를 샀는지 모르지만 기계가 한 10만 음, 원, 10몇만 원쯤 되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음, 음, 되니까 그 기계만 처음 그렇군요. 사면 나머지 그다음부터는 값은 똑같죠. 전자담배가 음. 확실히 냄새는 덜 나죠. 아, 연기도 안 나니까 연기 때문에 제가 연기도 안 죽겠거든요. 나요. 연기 안 예, 나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지가 그걸로 엄마 해서 엄마 어쩔 수 없이 제가 베란다에서 피울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알았다. 어쨌든 간에 문 열어놓고 냄새 안 나게 조심해라. 내가 담배 꽁초 보고 너무 기절할 뻔했다. 내가 막 그랬어요. 음, 음. 그래서 딸이 이런 성격을 자꾸 감추는, 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감추고 몰래 자꾸 불법으로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도 많이 생겼어요. 될수 있는 대로 엄마 돈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걸 생각했다. 이러면서 돈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것도 돈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것도 칭찬을 해줬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또 뭔 일을 저지르나 괜히 막 이런 의심증이 막 들어요. 딸을 100%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게 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딸하고 어머님의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따님이 딴 사람들한테까지 뭐 다 속인다,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그걸 성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따님과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따님이 어머님한테 속이는 게 많은 거죠. 예, 속이는 게 자신, 많아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못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집단에는 당사자지만 또 성인이라고 또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부를 하고 있어. 예, 내역을 보자. 카드도 뭐 어떻게 보자. 막 이렇게 치우라. 막 이렇게 강력한 요구는 못하겠어. 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카드 보자 하면 안 되죠. 돈, 예, 못 보겠어요. 우리가 용돈을 한 달에 뭐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줬으면 그건 지 알아 쓰는 거지. 그걸 어디 썼는지 물으면 안 되죠. 요새는 핸드폰 결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빚을 많이 쓴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파고들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야 또 이렇게 문제가 그럼요. 생기지. 예,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왜 산책을 안 해요? 산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집안에만 있으니까 건강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얘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집착이 어디로 가냐면 빵, 과자, 커피 막 식사는 하루에 한 끼 겨우 하고 나머지는 그런 걸로 막 매식을 하고 사 먹고 이런 걸로만 가는데 한마디로 술 대신 대체 중독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에 중독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걸로 갔는지 막 그런 것만 먹고 이러니까 어제 새벽에도 설사했다, 약 먹고 뭐 치질 수술도 해야 되는데 치질 수술도 안 하고 저러고 계속 미루고 있고 뭐 아유 노다지 아프다 그러고 약 먹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여기저기 저도 아픈데 그냥 옆에서 계속 아프다 소리 듣는 것도 힘들고 또 아프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약 먹고 설사하고 약 먹고 설사하고 치질 수술은 계속 안 하고 있고 저게 뭐더라 여러 가지 빵 같은 거 막 사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쌓여서 무너질 텐데 본인이 뭐 술 안 먹는 대신 그렇게 퍼먹고 있으니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지난주엔가 따님 여기 들어왔었잖아요, 줌에. 예, 예, 그래. 오늘은 AA 가느라고 못 들어왔어요. 예, 그래, 이야기 나눠보고 했더니 따님, 지금이 우울 기간인 것 같았거든요. 예, 우울 기간이래, 심하리. 그러니까 우울 기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요. 산책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예. 자기가 힘이 올라오면 산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교수님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은 얘가 우울과 불안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예. 우울과 불안으로 갔으면 그러면 이제 조현병에서 변한 거예요. 조현약도 병원에서 줬나? 그걸 모르겠네. 조연하고 같이 섞어져 있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이 지금? 글쎄요, 어떤 따님이 원래 저 받은
진단이, 그러니까, 원래는, 조현정동장애 1. 조현정동장애 1형이다. 예, 예, 예. 그 부수 증상으로 우울하고 불안 따라와요, 조현정동장애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이제 우울 불안으로 왔어요, 지가. 그래요. 이제 조현정동장애면 정동이 예, 있으니까 조증 시기가 있고 우울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울 시기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사계절 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겨울 시기가 있는 음, 것처럼 우울 시기가 예, 있어요. 특히나 우리 당사자들 중에 겨울철 때 돼서 우울에 들어가는 당사자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울 시기가 있는 거 당연하고, 또 우울이 오면 우울하고 불안은 붙어 다녀요. 그래서 우울하면 또 음, 불안하기도 하고, 음, 불안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붙어 다니니까 음, 지금은 막 그런 시기인가 보다 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나무라면 안 되죠. 아, 예. 그래도 지금 기가 많이 죽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가 죽어 있는 시기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능하면 안 나무라시는 게 좋아요. 예. 담배 문제 그런 걸 받더라도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그렇게 차분히 물어봐야 되는데 제 성격도 욱하는 성격에다가 다혈질에다가 지금 딸 덕분에 제가 성격이 많이 이게 순화가 됐는데도 이 모양이니 젊었을 때 얘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겠어요. 아유, 끔찍해 죽겠어. 그 생각하면 좀 미안하긴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에서는, 이쪽 분야의 연구에서는 그게 예, High Expressed Emotion이라 하거든요. 표출 예, 정서. 표출 예, 정서가 높다 표현하는데 뭐냐면, 화가 나면 막 화내고, 슬픔은 막 예, 울고, 막 이 감정 표현이 절제가 잘 안 돼서 심하게 예, 감정 표현을 하는, 그거를 우리가 예. 높은 표출 정서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병이 있나 보죠. 예, 그뭐 꼭히 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 하나의 우리가 언어 습관처럼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인데, 감정 음, 표현이 이렇게 좀 자제가 되고 하면 좋은데, 감정 표현이 자제가 안 돼서 막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그 감정 표현을 심하게 격하게 하게 예, 예, 격하게. 되면, 그런 가정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도 연구 결과는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요. 한 음, 일반 가정에 비해서 재발률이 한 3배쯤 높다고 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스트레스에 약하잖아요. 예, 스트레스에 약하죠. 예, 스트레스에 약한데, 엄마가 화내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당사자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어머님께서도 나도 그게 성격이라서 잘 안 바뀐다. 그래, 지금에 와서는 젊을 때보다는 많이 바뀌었다. 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찌됐거는, 어쨌든 그 감정을 확확 표현하시지 않게끔 어머니께서 예, 따님한테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때 가능하면 차분하게 낮춰서 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데, 아우, 저도 타고나기를 참 잘못 타고났네요, 이것도. 그래요? 예, 네, 타고나기를 성격적으로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라앉히고 또 생각을 해가지고 걔를 풀어준다는 게 제가 변화된 거예요. 젊었을 때 애 막 그냥 부실하게 나대면 막 쥐잡듯이 잡아놓고는 풀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참 애 성격에 상처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담배 때문에 화를 냈더라도 이제 꼭 이제 그 다음에 풀어주는 역할을 꼭 하죠. 미안하다고 화를 너무 많이 했으면. 잘하시네요. 그렇게, 예, 바로 이제 뒤에 바로바로 풀어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됐죠. 젊었을 때 걔를 그렇게 키웠으면 얘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예, 발언하시는 것도, 내가 그래서 화가 났다, 화를 냈다, 이렇게 막 예. 발언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게 이제 아, 그래. 어머니께서도 이게 자기 노출이잖아요. 자기 예, 이걸 노출이고 잘못해도 자기 고쳐야 돼요. 표현이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면 화났던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또 좀 풀리거든요. 예, 자각도 많이 돼요.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 내가 큰일이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다음에 조금 순화해서 하겠죠. 그러네요. 그래요. 하여튼 어머니께서도 어찌됐건 애를 많이 쓰시고, 잘하고 계시고, 그래, 잘하고 계시니까 또 따님도 또 잘하고 있는 거고,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담배 이 문제 어머니께서는 속였다 해서 화가 벌컥 예, 나셨지만, 예, 벌컥. 속였다는 것 자체에 내가 벌컥 났어. 의논을 나한테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네. 그래서 음, 이후로 따님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하고, 예, 따님한테 너무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하지 말고, 알면서도 때때로는 웬만한 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시고, 네, 네. 그래 하는 게 좋아요. 예. 예,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댓글창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성인이에요. 조심 많이 하네요. 음, 모르는 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따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음, 쭉 이제 줌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아,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분이 여기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미 엄마 같다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 부모님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생각이 너무 강하신 게 꼭 우리 엄마 같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참고하시면은 음, 좋겠습니다. 음. 재밌다. 그래요. 아유, 재밌어요. 음. 아유, 그리고 우리 김재원 생 밑에 정리해놨네. 정리했는 거 좀 읽어줄래요? 그 따님이 예전에 혼이 많이 났을 것이다. 그 의견을 존중해주면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할 텐데 자꾸 혼나게 되면 이제 말해봐야지 또 혼날 거라서 그래서 더더욱 말문을 닫게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고치려고 하면 서로 간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큰 것만 잡고 가야 됩니다. 사소한 것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 술 끊는 게 굉장히 어렵고 큰 문제인데, 이제 중독에서 지금 벗어나는 큰, 이제 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좀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요. 음, 이렇게 숨기는 것이 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딸과 어머님의 관계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못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관계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은 우울 기간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되고 또 음, 감정 표현이 격한 가정의 분위기에서는 그 병의 재발률이 3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 어머님의 화내는 태도가 당사자에게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더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음.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 하셨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원 생 정리를 잘 해주셨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이제 끝날 때가 다 되긴 했는데,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 해서요. 아니면 오늘 전반적인 소감 들려주셔도 되고. 아, 오늘 이제 음, 참여하셨던 분께서 이제 음, 목소리 참여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교수님께서 잘 편집을 해서 음, 성함은 안 나가고 음. 그렇게 편집을 해도 될런지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음,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혹시 김재생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나? 아니면 요즘에 네, 처음에 처음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안 있습니다. 계시고, 오케이. 그래서 화면을 딱 켜주셨는데 한 어,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마이크가 잘 꺼졌어요. 지내셨습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반갑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예, 예, 간단한 그냥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뭐 예,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지엽적인 것 같긴 예, 한데, 예, 예, 그 강의 내용 중에 그 가족들이 예, 예, 초반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예, 예, 그 당사자 아이들에 대해서 예, 이제 물론 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 예, 동시에 약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하라고 배 교수님도 권장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그 가족 부모들이 그 당사자의 약에 대해서 예, 의사 전문가들이 처방한 약을 임의로 가족 부모들이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아까 그 강의 내용에 있었는데요. 예, 예, 뭐, 그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옛날에 가족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그게 과연 부모 입장에서 임의로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준 약을 임의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음, 약이 그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에 좀 안 들면 그걸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바꾸든지 음, 정 그게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을 다른 분으로 바꿔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맞는 일이지 임의로 부모가 약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얘기인가 일인가 음, 그런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음. 교수님 생각, 의견 바람직하지 않죠. 있는지 그러면 듣고 안 되죠. 싶어서. 예. 약은, 약은 하여튼 무조건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니까, 약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거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하다 보면 가족분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또 다른 가족들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가족들이 이러이런 약을 써서 좋아졌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약은 어떤 약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가 너무 잠을 많이 자고 한다 하거나 하면 요새 약이 너무 세서 저런 거 아닌가 싶어서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 당연히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또 당사자 본인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음, 항상 가서 의사한테 그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러면 의사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어야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의사가 이 의견을 수용해서 약의 용량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또는 약의 종류를 바꿔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의사가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줄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의사와의 면담 시간이 길어야 되죠. 음, 의사와의 면담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기본 문제인데 의사와의 면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대학병원은 뭐 3, 4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의원에 가면 한 10분, 15분 되고, 한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이게 저도 이제 외국에서 오는 전화들이나로 상담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분, 그 다음에 호주 이야기 들어오면 무조건 1시간 의사 상담 시간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약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할 수 있고 또 약 이외의 다른 문제도 의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가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이 약과 이 약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또 설명도 그럼 납득이 되잖아요. 가족도 당사자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주면 가족이나 당사자가 마음대로 약을 넣었다 뺐다 하고 뭐 먹었다 안 먹었다고 안 그러겠죠. 의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면 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가 보니까 의사들이 그걸 자세히 설명을 못 해줘요. 뭐 무조건 안 됩니다 식으로 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의사들에 따라서는 약에 대해서 뭐 가족이나 당사자가 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게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고
그런 의사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족이나 당사자가 의사가 의논을 안 해주니까 또 경우에 따라 말을 해도 조절을 안 해주니까 약 좀 낮춰주십시오 해도 안 낮춰주니까 당사자들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뺄 거 빼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절반으로 잘라서 절반만 먹는다든지 이제 의사가 자기 뜻을 수용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제 의사하고 약에 대해서 협상하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도 자기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묵살을 당하고 하면은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자기 뜻대로 이제 약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요. 의사만큼 의사들이 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가 주치의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주치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요청을 해라. 약을 낮추고 싶으면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바꾸고 싶으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라. 근데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면 내 임의로 하지 말고 주치의를 다른 의사한테 가서 또 물어봐라. 의사가 내 주치의만 있는 게 아니고 딴 의사한테 간다 해서 바로 그 의사한테 약도 뭐 바꾸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딴 의사한테 가서도 보호자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진료 신청해서 계속 진료 보면 되거든요. 보면서 약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했을 때 진짜로 약 바꾸고 싶거나 용량을 줄이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약 바꿔드릴게요. 용량 줄여드릴게요. 하면은 그리로 가면 되죠. 그래서 좀 수고스럽고 번거롭긴 하지만 하여튼 의사들하고 대화하려는 노력, 약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정이 안 되면 의사를 바꾸려는 시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안 그러고 그냥 의사가 주는 약을 하여튼 임의로 넣었다 뺐다 임의로 용량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게 보면은 처음 발병하고 처음 한 1년 정도 동안은 가족들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가족들도 막 공부하고 하다 보면 특히 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가족일수록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약에 대해서 안다고 이제 자부를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자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가족들이 이제 의사들한테 의견 개진을 해도 강하게 의견 개진을 하게 되고 바꿔달라 뭐 이렇게 강하게 근데 의사가 안 바꿔주면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해버리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년 차, 3년 차 요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러던 가족들도 또 깨닫죠. 이거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한다고 해서 애가 나아질 것 같으면 자기가 자신의 처방을 확신을 갖겠죠. 근데 넣었다 뺐다 해봐야 애가 낫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이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게 아니구나 해서 또 세월이 지나면 가족들이 그냥 더 이상 약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안 대는 단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간에 요런 시기가 있습니다. 치료에 너무 증상 없애야 되겠다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가족분들이 이렇게 약에 대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 아버님께 질문은 그게 바람직하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 지난번 대구 교육에서 어떤 어머님께서 그 따님 그 입원시켜 놓은 그 주치에게 약을 처방해 주신 약을 보니까 정형 약물은 뭐 어떻고 비정형 약물을 왜 이렇게 많이 처방을 하셨고 이러시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그게 불만스러우면은 의사를 바꿔라 병원 옮기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감정이 많이 틀어진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게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그 어머니께서 그래도, 그냥,
직업하고 그 어머니께서 학교에 보건교사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간호사인 거죠. 그런데다가 아들인지 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발병을 하니까 이제 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켜놓고 딸인 거죠. 병원에 입원을 시켜놨는데 그러고는 막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도 이 정신약물학에 대한 작은 책 한 100몇십 페이지 되는 작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하나 사서 읽어서 책을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정신약물. 그러니까 정신약물학에 대한 책을 딱 읽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약은 가능하면 섞어 쓰지 마라.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칵테일이라 하거든요. 술 섞는 것처럼 칵테일 하지 마라. 약을 섞지 말고 약은 가능하면 한 종류로만 써라. 라고 섞어 쓰면 안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정형약물, 비정형약물 하잖아요. 과거에 1세대 약물을 우리가 정형약물이라 하고 2세대 약물을 비정형약물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형약물이라는 건 도파민에만 작용하는 약물, 비정형약물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같이 작용하는 약물, 뭐 이런 용어들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약물의 용량도 이제 그 활성기 때 쓰는 거는 얼마에서 얼마, 또 뭐에 쓰는 건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 책 한 권을 딱 읽고 이 어머님이 자기 애한테 주는 약을 딱 보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약을 한 종류, 두 종류 이렇게 간단하게 써라 했는데 막 8개, 9개씩 쓰고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약을 섞어 쓰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용량도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책 한 권 읽고는 이 어머님이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의심이 든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관행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약을 많이 섞어서요. 그리고 그 잘 섞어서 효과를 잘 나게 하는 게 의사가 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전혀 섞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어차피 외국에서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 그 자료들 인용해 가면서 책을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신약물학 이런 전공했는 교수들이 쓴 책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약 섞어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실정하고 다르죠. 근데 이 어머님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책 한 권 읽고는 의사한테 말하자면 따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의사한테. 책에 보니까 약을 섞어 쓰지 말라 하던데 왜 이렇게 약을 많이 처방을 하느냐. 책에 보니까 약의 용량이 요 정도 용량에 쓰라 하던데 당신은 왜 용량을 더 세게 쓰느냐. 뭐 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의사가 기가 막힌 거죠. 의사가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의사가 발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의사한테 가봐라. 내가 약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겠거든. 딴 데 데려가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어머님 또 더 발끈한 거죠. 내가 약에 대해서 묻는다고 의사가 발끈해서 딴 데 가봐라라고 하는 게 또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저희 교육 시간에 이제 화가 나셔서 칙칙거리면서 그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딴하는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또 우리 보호자들이 보통은 의사들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는 보호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제 김재원 선생님 또 다른 네, 이야기. 마지막에 발언해 주셨는데 이 목소리도 또 편집해서 들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약을 의사가 주는 대로 그대로 복용하지 않고, 또 좀 안 먹고, 음, 또 하는 것을 이제 약물 순응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시라고 이제 음. 올려드렸고, 그래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시 반 또는 내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